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입니다. 우리 조선 고려시대 여러 지식인들, 특히 실학파 지식인들 가장 공부를 많이 하셨고 최근에 우리 생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글을 염두에 두고 평생 학문의 길이나 벼슬 길이나 삶의 길이나 자기 성찰의 길을 갔는지 유학자들이 많습니다만 주로 관료들이겠죠. 조선시대 때 이런 분들의 실학파를 포함한 좌우명들을 쭉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근거들, 코멘트들, 그리고 그분의 삶에 대한 책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예. 네. 어떤 옛사람들이 걸어간 길 속에는 어떤 특별한 좌우명이 있었는데요. 옛 지식인의 삶을 이끈 어떤 한마디 문장과 그 문장을 오롯하게 드러내주는 인생의 아름다운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신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온복TV에서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 자신에게 주는 따뜻한 격려인 좌우명. 이 책은 옛 사람들의 삶을 이끈 짤막한 문장인 좌우명을 통해 그 인물의 진면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줍니다. 독자들은 고전 속 지식인들의 마음 지키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영무 강병인 선생의 손글씨가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하며 저자 박수밀은 공부가 삶 그 자체이자 존재의 이유였던 옛 사람들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잘 아시는 허균 선생의 그렇죠. 홍길동전을 쓰셨던 멋진 분이잖아요. 사실 삶 자체도 치열했고 이런 말, 이분 이런 말 썼더구만요. 통고 큰 기에다가 통고가는 집의 기록, 통고 큰 기. 나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사람이다. 4번이나 파면을 당했고, 그렇죠? 지식계층 위선과 허위에 저항하기 위한. 근데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이를테면요, 이분은 사실 워낙 공부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사이지만 불전도 본 거예요. 불경도 본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학문적 호기심으로 본 거지 불교를 숭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 허균이가 불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파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시를 씁니다. 시를. 뭐라고 시를 썼느냐? 예교. 아시겠죠? 예교가 어찌 자유를 구속하겠는가? 왕의 명령이나 국가의 법이, 유교예법이 어떻게 나를 구속하겠느냐? 인생의 부침을 담은 정에 맡기노라. 정. 합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정이죠. 그대는 그대의 법을 따르라.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그대는 그대의 법을 따르라.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예. 진짜 인간 독립선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실상 유교라는 도덕과 윤리가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수직적인 질서가 나의 삶을 구속하는 건 난 원치 않는다. 이건 독립선언입니다. 자유선언입니다. 인간 권리선언이죠. 우리 조상이 이미 10몇 세기에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 우리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만. 저도 이걸 처음 봤어요, 사실은. 책 들고 사는 저도, 책 좀 읽었다는 저도 이거를 처음 봤는데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도리어 이런 것들이 윤리교과서에 들어가야 되고 역사교과서에 들어가야 되고 헌법교과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만의 철학사상이고 헌법사상이고 권리사상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것을 찾는 노력, 단순한 국수주의나 우리 민족의 소극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그런 책들이 조금 약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젊은 학자들께서 이렇게, 이분도 박지원 연구하신 분이던데 우리 것에서 진짜 진리의 핵심을 찾아내고 또 여러분들 쉽게 정리해주고, 이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예. 어떤 때로는 그 따뜻한 격려가 되고 또 때로는 나를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좌우명인데요. 이황, 또 아까 박지원, 박제가 등 어떤 옛 선임들의 좌우명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자에 대해서 연결해서 소개시켜야 되겠는데 이분 박사학위 논문 역시 연암 박지원의 문해 미학 연구입니다. 박지원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정말 우리 보고죠, 보고.
박지원을 연구하실 정도면 정말 자유롭고 또 깊이 있고 하여튼 조선 후기 지성사를 쭉 하신 분인데 이건 샘터에 쭉 연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맙게 또 서예가 분께서 함께 글을 써가지고 연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용과 함께 서예가 그 작품, 뭐 캘리그라피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작품, 그렇죠. 서예 작품을 쭉 한꺼번에 감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여러 글들이 재미있습니다만 정말 그 뭐 주옥 같다는 표현들 합니다만 우리 어른들, 조상들의 좌우명이 이렇게 멋있었는가? 이를테면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최근에 즐겨 쓰는 문장입니다. 일찍 햇볕이 든 곳은 그늘도 먼저 든다. 그렇죠? 네. 일찍 햇볕이 든 곳은 그늘도 먼저 든다. 얼마나 멋진 문장입니까? 그 다음에요. 제가 또 좋아하는 문장을 쓰셨던데 제가 경주 최씨 최가 후손인데요. 그래서 최천 선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중국 다녀오셔서 이제 신라 왕실에 글을 올리잖아요. 내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글을 올리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서 나는 임백기천의 정신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임백기천. 그러니까 남들이 100번 할 때 나는 1000번 했다. 임백기천인데요. 그 유사한 또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조익 선생인데요. 조익 선생.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한다. 이건 인일기백입니다. 인일기백. 사람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한다. 최치원 선생은 임백기천. 남들이 100번 하면 나는 1000번 한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인데 역시 원전은 중용입니다. 중용 문장을 이제 각기 맞게 자기 스타일로 고친 것들인데요. 중용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한 번에 능숙하면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에 능숙하면 나는 1000번을 하게 된다. 과연 이 방법을 해낼 수 있다면 아무리 멍청해도 반드시 똑똑해질 것이고 아무리 유약해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사실 지금 우리들의 좌우명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최치원 선생 신라시대 때도 그렇게 사용하셨고 조선시대 또 다른 정치가 겸 학자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고 그런 문장이 오늘의 우리 가슴 속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련과 위기 앞에 선 이에게, 또 나는 해도 왜 안 될까 고민하는 이에게, 또 이제는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겠다는 이에게, 또 더 큰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이에게. 이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골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할 만한 걸 이렇게 포스트잇을 쭉 붙여봤는데요. 뭐 8개 정도 되네요. 8개. 이 중에서 제 마음에 쏙 들어오고 지금 상황에 맞는 글이잖아요. 그런 글들이 이렇게 많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굳이 설명드리자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홍길주, 이분도 유명하시죠? 평생 책 읽고 글 쓰는 분인데 박지원을 가장 존경했던 이런 말이에요. 아는 것이 이미 완전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이다. 아는 것이 이미 완전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이다. 근데 공자님이 이러셨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아는 것을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자기가 왜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하냐? 그 배신분들 앞에 증명하기가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는 뭘 모르는 줄 알거든요. 뭘 모르는 줄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아테네에서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그다음에 그때 소크라테스를 안 읽었겠죠. 이 항해 홍길주 선생은. 근데 이미 이렇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는 것이 이미 완전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다. 잘난 척하지 마라. 네가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정확히 모르잖아. 여기 이제 불교적인 그런 생각도 들어있고 또 논어일에 중국의 지와 지식, 그러니까 식식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지혜 지자 식. 단순히 사실을 공부하는 건 식식이고 지혜와 관련된, 마음과 관련된 걸 깨달은 걸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식은 단순히 교과서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한 지식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글들이죠. 그와 관련해서 134쪽을 보시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붙잡기 어렵고 붙잡기 어려운 것은 아름다워 보인다.
눈앞의 것은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고 멀리 있는 것만을 쫓는다. 그러나 먼 것도 실은 가까운 것이 쌓인 것이다. 먼 곳에 뜻을 두되 가까운 이곳에 충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먼 곳에 이르게 된다. 가까운 여기부터 차곡차곡 발을 디디며 서둘지 말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먼 곳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이 가서 읽어드렸습니다. 예, 저도 서평만 보고 책 읽었다고 착각할 때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들 어설픈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몇집 문장 저도 놓치기 아까워서 한두 개 읽어드릴게요. 네. 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문장도 있네요. 또 위백규 선생의 글인데요. 남을 보기보다 나 자신을 보고 남에게 듣기보다 나 자신에게 들으리라. 그렇죠? 우린 자꾸 진리를 바깥에서 찾으려는 우리가 특히 이제 서양 학문 하면 할수록 진리를 바깥에서 찾고 타자 의존형이잖아요. 밖에 있는 신에게 의지하고. 근데 안으로 남에게 듣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듣는 것 령자청이라고 돼 있는데요. 멋진 말 같죠? 그다음에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요. 역시 김시습입니다. 참 박지원, 김시습 다들 좋아하는 지식인들인데 이랬습니다. 하루아침의 걱정이 아닌 평생의 근심을 걱정하라. 1435년부터 1493년을 살다 가신 분인데 다시 읽습니다. 하루아침의 걱정이 아닌 평생의 근심을 걱정하라. 사실 단 하루도 머리 맑은 날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녁에 잘 때 고민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수많은 일들이 온갖 정말 오죽했으면 부처님이 고해의 바다라고 그랬겠어요. 정말 온갖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이 잔걱정하지 말고 평생의 근심, 깨달음, 해탈, 종교적인 초월성을 극복해라. 멋진 문장이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은 우리 박수밀이죠? 예, 박수밀 선생의 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 가지고 고전 속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성찰하고 닦아왔는지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